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기기 34회 25번 문제입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X네요.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고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했는데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 문제로 따지면 일간신문이나 협회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간신문과 또는 협회보에는 반드시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죠? 10인이 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10인이 아니라 20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제규정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그래서 틀렸고 5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만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1의 서식 주거용 건축물 작성 방법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1번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니은의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렇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없죠.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하여 적습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D가 중개 대상물의 법정지상권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적는다. 이것은 틀렸네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는데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개업공개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이죠. 개업공개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미등기 건물은 매수 신청 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경매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했는데 속합니다. 속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입찰표 써내는 것, 입찰 보증금 대신내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하려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만두고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5번이 정답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가 출석해야 되고요. 소속 공개사나 임원은 출석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직 개업 공개사가 출석을 해야만 됩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단 그 밖의 사유로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는 뭐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100점 받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강의한 강사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나온다 하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중주택 및 공간은 제외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중주택이라고 했는데 다중주택 공간은 제외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1항 9호 감옥에 있기 때문에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려치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